제주 4.3 당시 광주 형무소에 끌려갔다 수감 중에 목숨을 잃은 4.3 희생자 고 양천종 씨가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의 유해가 제주로 봉환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자품에 안겨 고향 제주 땅을 밟은 4.3 행방불명 희생자 고 양천종 씨. 7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딸은 어느덧 90을 넘겼고 벅찬 마음에 눈물을 터뜨립니다. 죽이게. 이거 70몇 년 만에 만나는 게. 유해가 돼 돌아온 양천종 씨는 생전에 자식들과 함께 경작했던 밭터를 들른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 모셔졌습니다. 행방불명인에서 이제는 양천종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4.3 당시 행불인이 된 아버지와 오빠의 유해라도 수습하기 위해 애썼던 70여 년의 세월. 고생하다간 맞아주구나. 불론사 죽으신데 어떤 건 줄 알아주구가. 아유 맨날 걱정해봐도 오늘은 아버지 돌아왔다 우리 땅에.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양 씨는 지난 1949년 7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체포돼 광주 형무소에 수감됐고 오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무연분묘에서 신원미상 유해 261구가 발굴됐고 제주도가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양천종 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 4.3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75년 만에 찾은 할아버님의 흔적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오늘이 유족들의 먹먹한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 형무소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4.3 희생자는 2천여 명. 4.3 희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행방불명된 남은 희생자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와준 고맙수다. 막 고맙수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착공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입니다. 주민 반발 때문에 5년 이상 중단됐다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가 합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지난 1월 제주도가 1심에서 패소했고 4월에는 광주고법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는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심 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두 번째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여 공사를 세 번째로 중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세계 자연유산 지구와 해안 생태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량한 도민을 언약하여 자신들이 불법 행위를 관철하라는 폭력 정치를 멈춰야 한다. 월정 세계유산 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 행위는 처리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증설공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이미 예방했거나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행정 절차들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증설공사는 공정률 35%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시공업체 측이 해녀와 시민단체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50여 명에 대한 형사 고소와 1억 9천만 원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도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앙정부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열린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료계와 함께 정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를 독립적인 진료 권역으로 분리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 초에 마무리한 뒤 2026년 12월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의 한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경남으로 옮겨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을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벌금 납부는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서귀포의 한 돌고래 공연업체에 있던 큰 돌고래 2마리를 거제 시월드로 옮겼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메종글래드 호텔 노동조합원들이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 매각 중단과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모 회사인 DL그룹이 자회사인 메종글래드 호텔을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보도에도 사측이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노조와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난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도가 내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과감한 시도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도 외곽 아다치구에 있는 한 주택가.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집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 요금이 비싸다 보니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도가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유는 가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년간 다른 부문은 탄소 배출량이 줄었지만 가정 부문은 2.3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温室効果ガスの削減を50% 削減するという目標があります。東京はですね、大体7割ぐらいが建物に起因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そうするとやっぱり建物がやっぱ東京の大きな特徴であって、そこのエネルギー消費を削減しないといけないと。 대상은 연간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공급하는 상위 50개의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연간 도쿄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은 4만 6천 가구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만 3천 가구에 해마다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2050년까지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규모는 지금보다 3배 많은 2,000 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새로 짓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太陽電池をつけると CO2 の排出が 70% 削減できます。CO2 排出が少ない方を選ぶのが当然だ。 문제는 비싼 초기 설치 비용 때문에 신축 주택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런데도 도쿄도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로 반대 41%를 앞섰습니다. 특히 10대는 86%, 20대는 77%가 찬성한 반면 50대는 43%, 60대는 41%가 찬성해 나이가 어릴수록 태양광 발전 의무화에 대한 찬성이 높았습니다.
すごい賛成です。最近電気代がすごい上がってて、なんかすごい大変だったので、まあ環境にもいいかなと思うし、すごいいいかなと思います。経費とか、あと外したパネルの処分をどうするのか、そこまで含めてしませんと、後でまた SGSが大変になると思います。 도쿄도는 내년 4월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 의무화 정책의 확산을 위해 발전 용량 1kW당 보조금 10만 엔, 우리 돈 9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쿄도에 이어 가와사키시도 내년 4월부터 신축 주택 태양광 발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도쿄도의 과감한 선택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지나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손님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페 유리창과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평화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뒤집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경마장 근처 평화로에서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졸음운전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미등록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달아난 50대 미등록 중국인 남성을 무면허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차를 빌려준 50대 한국인 남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